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당장에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조국 후보자의 그 청문회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청문회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거야말로 이 좌파들이 보이는 내로남불의 정말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들어보자라고 하니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가족이 잘못한 것이고 어떤 교수가 잘못한 것이고 다 자기 책임은 없대요. 바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고서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통해 가지고 탄핵이 되셨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이야말로 공동체인 것이죠. 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조국 후보자도 탄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국 후보자는 사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용인한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탄핵이 되셔야죠. 글쎄요, 조국 후보자의 오늘 그 청문회를 제가 쭉 지켜보자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는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계륵이라고 여기시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가지고 말을 아끼시고 입장 표명을 안 하시는데 그러고서는 보수통합도 물 건너 갈 것이고 내년 총선도 이렇게 가다가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겠죠.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선서를 이제 하는데 날짜를 1919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굉장히 좀 초췌해 보이셨는데 이 멘탈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나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맨날 그렇게 죽창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아시는지 2019년도를 1919년도라고 얘기하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수 내에서 제시가 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는데 그 의혹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말을 통해 가지고 한두 마디를 통해 가지고 반박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관련돼 있는 의혹들, 자기 가족들과 관련돼 있는 의혹들은 불법이 아니라 혜택이다.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의 혜택을 혜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특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혜.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위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가족들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덩달아 가지고 이익을 얻었던 거,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거, 그거를 우리는 혜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특혜 때문에 탄핵이 되셨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셨으면은 안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동양대학교 이 표창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이것보다도 이 의원님들께서 이 표창장과 관련돼 가지고 좀 집요하게 많이 질문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관련돼 있는 일련 번호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박도 있었습니다만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일련 번호가 총장 명의로 일련 번호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식의 반박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포인트는 간단한 것이에요. 조국 후보자가 당연히 원본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원본 공개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원본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놨다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계속 그 원본을 공개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쫄리는 사람이 공개를 안 하는 거겠죠, 그렇죠? 원본이 그렇게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공개해가지고 다 논란을 그냥 종지부 끝내면 되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가 뭐가 문제라고?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가리고 그냥 공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개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조국 후보자한테 이 지금 표창장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하죠. 라고 이제 조국한테 얘기했더니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렇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말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다시 김종민 의원이 얘기합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 그랬더니만 조국 후보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제 처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 조사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밝혀진다라고 해도 자기는 끝끝내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이 장면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미 아는구나. 이 지금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아는구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사퇴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정말로 원본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원본이 떳떳하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사퇴하겠다.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끝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논리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왜 탄핵을 당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생판남이잖아요. 생판남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받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뇌물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조국의 아내가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아내야말로 공동체죠. 누가 공동체입니까 도대체? 생판 남도 공동체라고 묶어가지고 뇌물죄를 적용을 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한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조국한테는 당연히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가지고 조국의 아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국도 당연히 공동체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퇴는 고사하시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 다음에 5번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의 주민번호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하신 것이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오촌 조카가 한 것이고, 딸 입학 문제 같은 경우는 아내가 한 거래요.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자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족들이 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떳떳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뭔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최순실이라고 하는 생판 남을 통해서도 탄핵이 되셨는데, 대통령조차도 탄핵이 됐는데, 오촌이 한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것이다, 아내가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조차도 이재용이랑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서도 뇌물죄가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유라한테 말을 3마리를 지원을 해준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이재용의 승계 과정이랑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묵시적 청탁이라고까지 하면서 이재용에 대해 가지고 뇌물죄를 적용시킨 게 대한민국 법원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나온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나온 사람이 오촌이 잘못한 것이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고 아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 판결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오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쏙 빼먹으시고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지금 말 바꾸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동양대학교 총장님과 관련돼서도 계속 해가지고 지금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전화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화를 했고, 외압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전화를 했고, 아내가 한 일이라고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조국도 아내의 전화를 바꿔가지고 자기도 통화를 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만 최성해 총장이 뭐라고 폭로했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총장님도 살고 우리 정 교수도 사는 길이다. 보도자료를 배포해주면 안 되겠나? 안 되겠나? 부탁한다. 그렇게 해야 총장님도 정 교수도 다 하자가 없다. 조 후보자가 빨리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오늘 오전까지 부탁드린다. 라고 통화에서 얘기했다고 최성해 총장이 폭로했죠. 조국 후보자는 뭐가 두려우신 겁니까? 만약에 최성해 총장이 지금 조국 후보자 얘기처럼 거짓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증인으로 안 받아주는 겁니까? 최성해 총장은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 조사도 받으셨고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당이 거부해가지고 증인 채택이 안 됐죠. 도대체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말을 바꾸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끊임없이 조국 후보자는 말 바꾸고 있어요. 통화도 안 했다라고 했던 통화 기록까지 최성해 총장이 지금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녹취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녹취까지도 터지면 사퇴하실 겁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었을 때 사퇴를 안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대기부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아는 것이죠.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있던 거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지금 조국 후보자가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논리는 뭐예요? 자기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한 일조차도 남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완전 생판 남인 최순실은 왜 도대체 최순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묵시적 청탁이 적용이 될 수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사회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지금 법치국가입니까? 최정혜 청장이 오늘 이제 조국 후보자의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던 당사자가 보는 줄 알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가 있냐. 그것은 사람으로 할 짓이 못 될 것 같다. 라고 일침을 가하셨대요. 조국 후보자는 떳떳하면은 증인 채택하시지 그랬습니까? 검찰 출석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최성해 총장은 안 한 게 없잖아요. 검찰 출석도 하셨고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겠다.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벌써 내비치셨는데 이런 식으로 조국 후보자가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면죄부를 쥐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신고에 대해서 응징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자유한국당도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부터 똑바로 밝히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